이번 시간에는 앨범 편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단체 상품 주문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십니다. 들어가셔서 단체 상품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이 열립니다. 보이시는 창에는 여러가지 상품들이 보여지실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많은 상품명이 안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업체와 계약한 상품만 보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품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시에는 계약했던 업체에 문의를 해주시면 상품을 띄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유의해 주실 점이 꼭 업체와 계약했던 상품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상품을 클릭하시게 되면 계약했던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이 제작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업체와 계약했던 상품 2단 압축인지 3단 압축인지 2단 아크릴인지 작은 다이아 표지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정확한 상품명을 클릭해서 편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했던 상품을 클릭해 주시면 제목란엔 아무것도 적지 말고 상품 추가를 클릭합니다. 창을 닫아주시면 상품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된 상품을 클릭하셔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집하는 방법 중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명칭을 마스터 페이지로 불리우게 됩니다. 마스터 페이지는 공통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통으로 쓰여지는 마스터 페이지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마스터 페이지로 각각의 반 아이들을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란 공통으로 쓰여지는 페이지이고 이 페이지는 모든 아이들이 편집을 할 때마다 공통으로 사용하게 될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스터를 눌러서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 들어가서 편집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들이 보이면 여기에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사용하게 될 디자인이나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갈 문구, 원명들을 넣어주실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원아에게 원명과 전화번호를 넣고 싶은데 이 기능이 없다면 한 명씩 편집을 할 때마다 원명과 전화번호를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갈 원명이나 전화번호, 디자인들을 우선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편집창이 열리면 기본 디자인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들도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이 디자인으로 공통 페이지, 즉 마스터 페이지를 만드시면 되고 아니면 디자인 전체 변경을 눌러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쪽 영역은 첫 페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체 이미지가 왼쪽에 나오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클릭해보니 다른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적용을 누르시고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게 공통으로 쓰여지는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에서 첫 페이지에 공통으로 들어갈 원명을 넣어 보겠습니다. 굳이 안 넣어 주셔도 됩니다. 행복했던 나의 이야기를 행복한 유치원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상단에서 폰트나 크기,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할 글씨를 드래그 하시고 이 삼각형을 누르면
색상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색상을 바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으로 들어갈 문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만 디자인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만 디자인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디자인을 눌러서 변경할 테마를 고르시고 그 테마에 있는 디자인을 전체가 아닌 부분 변경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졸업 수료 상장 양식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졸업 수료 상장 양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이 중에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클릭해서 가져다 놓으면 마지막 두 페이지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수료증서 대신 졸업증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원명을 바꿔보겠습니다. 졸업 날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월까지만 해놓겠습니다. 원장님 성함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름이나 생일은 각 원화들 편집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공통으로 들어갈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첫 페이지에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들어갈 원명과 마지막 페이지의 디자인을 바꿔보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사진들은 각 원화들의 개인 사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진을 넣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넣게 되면 모든 아이들의 편집창에 공통으로 사진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 전경을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으실 때는 이 부분에다가 사진을 넣어주시면 공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스터 페이지 작업을 다 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고 얘를 눌러줍니다. 그럼 마스터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공통 마스터 페이지가 저장이 됐습니다. 첫 반을 클릭하시면 아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첫 반부터 한 명씩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복사와 신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란 처음에 만들었던 마스터 공통 페이지 내용과 상관없이 이 원화는 처음부터 다른 디자인으로 편집을 새로 하겠다 할 때 신규를 눌러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공통으로 쓰여지는 디자인을 쓰겠다 할 땐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복사란 처음에 만들었던 마스터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복사, 복사, 복사 이렇게 눌러서 편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민준이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민준을 복사를 눌러 보겠습니다. 마스터협 진행률의 옆에 체크가 되어 있고 복사하기를 누르면 전에 만들었던 마스터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전에 만들었던 마스터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제 사진틀에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 보셨던 원화별 사진 분류를 저희 웹 서버에 등록하셔서 하는 방법과 선생님들의 컴퓨터에 각 원화별로 사진이 분류되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사진이 분류되어 있다면 내 컴퓨터에서 미리 분류해 놓은 원화의 폴더를 찾아서 불러오시면 되고, 저희 웹 서버에 미리 분류를 해 놓으셨다면 웹 폴더에 들어가셔서 분류해 놓은 아이의 폴더를 찾아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온 사진은 한 장씩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사진은 V체크가 되어집니다. 사진이 사용됐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 한 장씩 사진틀에 맞춰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백 발생이라는 글씨가 자주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여백 발생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사진틀에서 사진이 벗어나 여백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문구가 뜨면 이렇게 사진틀에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구가 안 보이게 사진을 옮겨주시거나 늘려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편집하실 때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파란 실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 실선을 잡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파란 실선의 가장자리 꼭지점에 있는 원을 잡으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이동할 때는 사진의 중앙을 잡으면 십자 표시가 나옵니다. 그럼 사진을 잡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또 사진을 돌리실 때는 위에 이 부분 붉은 점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동그란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진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틀에 사진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진틀을 움직이실 땐 사진틀의 경계선 끝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란 실선이 주황 실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황 실선으로 바뀌면 사진틀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사진으로 바꾸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시면 다시 파란 실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편집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빨간 부분은 절단선입니다. 이 부분으로는 절대 아이콘이나 사진틀, 문구들이 넘어와서는 안됩니다. 혹시라도 넘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절단되어 잘리게 되는 겁니다. 편집을 하실 때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진의 밝기가 어둡거나 밝을 때 혹은 사진의 효과를 주고 싶으실 때는 사진을 클릭하시고 여기 사진 효과를 눌러주세요. 그럼 밝기와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너무 어두운 사진을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결과물을 받아보셨을 때 사진이 어둡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 보정 기능이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라 사진의 밝기는 여기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받아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사진이 있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밝기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집을 보다 편하게 하는 자동 담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 담기를 하기에 앞서 사진의 순서를 지정하겠습니다. 자동 담기역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파일명, 파일명 역순, 촬영일, 촬영일 역순 등이 보일 겁니다. 자동 담기를 하기 위해서는 촬영일 순이 제일 적절할 겁니다. 그 이유는 사진이 정해진 사진틀에 순서대로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파일명이나 촬영일 역순 등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편집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촬영일 역순이 아닌 촬영일로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촬영일 역순이 아니라 촬영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파일명을 미리 먼저 만들어 놓으셨으면 파일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미리 파일명을 01부터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셨다면 파일명으로 바꾸시고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촬영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담기의 방식도 지정하겠습니다. 자동 담기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첫 페이지부터 자동 넣기, 현재 페이지부터 자동 넣기, 현재 페이지만 자동 넣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첫 페이지부터 넣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페이지를 지정하고 그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자동으로 넣을 것이냐, 이 경우는 미리 앞 페이지를 편집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죠. 또 현재 페이지만 자동 넣기 할 것이냐는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자동 넣기를 클릭하시면 확인 메시지가 뜨고 얘를 누르면 불러왔던 사진이 첫 페이지부터 자동으로 사진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진이 다 들어간 후에는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진 한 장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닫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넣지 않은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문구가 뜹니다. 얘를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와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를 누르면 사진이 안 들어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다시 넣고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 여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닫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있는 페이지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무시하시고 주문하실 수도 있지만 여백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경우 간혹 편집을 하실 때 화질 저하라는 문구가 뜰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뜬다면 사진 틀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사진의 크기를 화질 저하 문구가 없어질 때까지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화질 저하가 발생되면 저장 후 닫기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화질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나 카메라 설정을 아주 작게 선택해 주실 때는 이렇게 화질 저하가 뜰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없이 모든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저장 후 닫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저장되는 동안 올라갈 사진이 많이 있다면 올라가는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단체 상품에 저장이 됩니다.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철수의 진행률이 100%가 됐습니다. 진행률이 1%라도 부족할 때는 주문이 안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원화들도 편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